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반응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반응열을 찾아내는 마치 화학 탐정이라도 된 것 같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 헤스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배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책에서 보니까 저기 무수황산 구리처럼 반응이 너무 느리거나 원하지 않는 다른 반응이 막 같이 일어나서 실험실에서 반응열을 한 번에 딱 재는 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 포기해야 하나요? 어떻게 값을 알아내죠? 바로 그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네요. 그렇게 직접 잴 수 없을 때, 과연 어떻게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 기가 막힌 해답을 주는 도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헤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법칙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가상실험으로 그 원리를 한번 보고요, 실제 데이터로 진짜 그런지 증명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헤스의 법칙, 왜 필요할까?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원리인지부터 바로 알아보죠. 아니, 직접 재지도 않고 값을 알 수 있다고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상태함수라는 개념에 있어요. 엔탈피가 바로 이 상태함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출발지하고 도착지만 같으면 시작과 끝의 위치 변화는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만으로 값이 딱 결정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상태함수의 성질을 화학 반응에 그대로 적용한 게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화학 반응의 총 엔탈피 변화량, 즉 델타 H는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차원 물질과 나중 물질만 똑같으면 중간에 100바퀴를 돌아서 가든 직선으로 가든 총 에너지 변화량은 무조건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낼 숨겨진 값이 바로 이겁니다. 하얀색 가루인 무수 황산구리 고체가 물이랑 만나서 파란색 결정인 황산구리 오수화물 고체로 변하는 반응.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 델타 H 수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바로 가는 이 값을 알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재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를 쓴 거죠. 직접 가는 길이 없으면 돌아가면 되죠.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길을 이용할 건데요. 재밌는 건 두 길의 최종 목적지는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경로 1은 하얀 가루, 즉 무수 황산구리를 물에 녹여서 델타 H1을 재고요. 경로 2는 파란 결정,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물에 녹여서 델타 H2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값은 실험실에서 쉽게 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길을 어떻게 이용하냐? 바로 이렇게요. 헤스의 법칙에 따르면 시작점에서 최종점까지의 총 에너지 변화는 어떤 길로 가든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델타 H 수학값은 경로 1으로 쭉 갔다가 경로 2를 거꾸로 돌아온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최종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델타 H 수하는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뺀 값이 됩니다. 아, 대박. 그러니까 실험하기 쉬운 두 개의 용해열 값을 구해서 그냥 빼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수화열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제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그럼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가상 실험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단서인 델타 H1과 델타 H2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실험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간이 열량계에 물을 넣고 처음 온도를 재고요. 첫 번째 경로 실험, 무수 황산골이 약 5g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화면에 온도계 눈금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때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경로 실험, 이번엔 황산골이 오수화물 약 8g을 넣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온도가 살짝 내려가죠? 이때는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온도 변화값, 델타 T가 바로 우리가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선배님,
잠깐만요. 왜 경로 1에서는 5g을 넣고 경로 2에서는 8g을 넣어요? 질량을 다르게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었어요. 그 이유는 두 시약의 1몰당 질량, 즉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질량이 아니라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의 개수, 즉 몰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몰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 시약의 화학식량에 맞춰 질량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약 5g과 8g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험 과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경로의 용해열을 측정해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수화열을 간접적으로 구할 것이다. 이 목표 잊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자, 이제 이론도 알았고 실험 방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죠. 과연 숫자들이 우리가 세운 이론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경로의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경로 1, 하얀 가루를 누겼을 땐 온도가 확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측정된 델타 H1 값은 약 영하 78kJ/몰이에요. 그런데 경로 2, 파란 결정을 누겼을 땐 오히려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 약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델타 H2 값은 약 플러스 10kJ/몰이죠. 자, 이제 모든 단서는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최종 공식 기억나죠? 델타 H의 수하는 델타 H1 빼기 델타 H2. 여기에 방금 얻은 값들을 넣어봅시다. 영하 78에서 플러스 10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영하 88kJ/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숨겨진 반응열의 값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결국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헤스의 법칙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를 따라서 갔더니 결국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경로에 상관없다는 원리가 실험으로 딱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데이터 해석 파트의 핵심 정리. 측정된 두 경로의 엔탈피 차이 값은 우리가 구하려던 수화 엔탈피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와, 이제 진짜 알겠어요. 전혀 다른 두 반응의 결과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딱 구해내는 아이디어가 진짜 신기하네요. 그쵸? 이제 개념이 머리에 확실히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개념 하나를 바로잡고 이 원리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학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수화랑 용해 이 두 단어예요. 수화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고체 가루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또 다른 종류의 고체의 결정이 되는 고체에서 고체로의 변화입니다. 반면에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에 녹아서 투명한 수용액이 되는 고체에서 수용액으로의 상태 변화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실험에서 쓰는 스티로폼 컵 같은 간이 열량계가 완벽하진 않아요. 뚜껑 튼이나 컵 벽으로 열이 쏠쏠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론값과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헤스의 법칙이라는 이 위대한 원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그 건조제 만져보면 살짝 따뜻하죠? 그게 바로 수화 반응으로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또 공사장에서 쓰는 석고 반죽이 물이랑 섞이면서 열을 내고 단단하게 굳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크게는 화학 공장을 지을 때 이 헤스의 법칙으로 반응열을 미리 계산해서 이 정도 크기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인답니다. 자, 이번 파트의 핵심은 헤스의 법칙을 알면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실생활 원리까지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화학 반응의 총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넷은 각 단계를 더한 값 시그마 델타 HI와 같고 이 값은 오로지 처음과 끝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사실. 중간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헤스의 법칙이 성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배운 핵심 개념, 엔탈피가 5이기 때문에 라고 시작해서 한번 멋지게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졌을까요? 이온과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단단한 결정 구조를 부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썼던 간이 열량계, 오차가 있다고 했죠? 이 오차를 줄이려면 실험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정확한 실험을 위한 아이디어를 3가지 이상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오늘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